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증액된 이슈 때문에 특정 지역들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재건축이 안 된다. 그래서 강북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뽑자 그러면 성산 시형 아파트, 저번에 한번 분석해드렸죠. 성산 시형 아파트와 또 하나 더불어서 월계 시형 아파트를 뽑는데 이 두 단지가 양쪽에 강북의 양쪽에 사이드에 있으면서 한 5천 세대급 이상의 대단지가 될 것 같고, 하나는 마포구에 있고 또 하나는 이 노원구에 있습니다만 GTX 노선이 들어서고 주변에 중랑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하철역을 이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나오는 것처럼 공사비가 증액됐을 경우에 야, 노원구도 좀 이제 힘들어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노원구에서 지금 재건축 정비사업 진행하는 것들이 높은 추가 분담금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불협화음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미미삼 아파트가 수익성은 있는 것인지, 그럼 수익성이 있다면 지금 금액은 맞는 것인지, 그리고 평형별로 어떤 매물을 구입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시라고 만든 영상이니까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미미삼 아파트를 모르시는 분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 위치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 봅니다. 자, 지하철역은 광운대역에 있고요. 제가 이제 넓게 지도를 봤는데 요 위쪽에 창동, 노원 요 일대가 창동 주공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 상당히 많은 한 2만 5, 6천 정도 세대가 있는 그런 형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아래쪽이 이제 그 중랑구 쪽, 요 아래쪽이 이제 동대문구 쪽입니다. 그래서 이 광운대역을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도 뭐 7호선이라든가 6호선이라든가 뭐 1호선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라인이 지나가고 있는데, 뭐니 해도 이슈가 되는 거는 GTX입니다. 그래서 이 GTX-C 노선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만약에 들어서게 되면 개통이 됐을 때 삼성역과 불과 10분밖에 진입이 되지 않는다. 10분 내로 이제 그 도달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삼성동 일대가 굉장히 많은 그 중심 업무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관심을 갖겠죠. 실제로 차량 이동이 그 GTX 이동이 한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면, 지금 이 앞에는 광운대역 초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삼성역 인근에 있는 회사를 다닌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도어 투 도어 개념, 우리 집 문 열고 회사 문 여는 데까지 3, 40분밖에 걸리지 않는 획기적인 어떤 그 직주 근접성을 자랑하는 아파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강남구 내에서 어떤 회사를 다니는 것 같은 시간적 거리 가치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광운대 역세권 개발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앞쪽에가 장위 뉴타운이 있습니다. 장위 뉴타운. 그리고 뒤쪽으로는 중랑천도 있고요. 현재는 3,930세대인데 재건축하게 되면 5,000세대 이상급이 될 것 같은 매머드급 단지가 탄생될 것 같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가 각광받는 이유는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게 워낙에 빵빵하게 들어가고 어떤 그 현재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의 프라이드를 대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규모가 커야지만 시설도 만들 수 있는 거라 대단지 아파트의 인기는 앞으로 많아질 것 같다라는 점에서 좋죠. 그 다음에 현재 24년 2월 초 현재는 정밀안전진단 통과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지는 6만 평. 근데 3종 주거지인데 용적률이 131%이기 때문에 우와, 사업성 대박이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평수가 작은 걸로 구성되어 있어서 별로일 걸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이 영상 통해서 그 말이 어떤 말이 사실일지 한번 보시고, 지금 금액에 투자해도 되는지와 투자한다면 어떤 평형을 투자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광운대 역세권 위치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 용지도 들어서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원 용지 들어서게 되고 중심 용지 들어서기 때문에 뭐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잘 느낌이 모르실 거고, 그냥 조감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이렇게 멋지네요. 멋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짓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메인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인데 여기서 광운대 역세권 개발 가시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GTX-C 노선 역간 소요 시간표인데, 보시다시피 지금 광운대역에서 삼성역까지 걸리는 시간을 보게 되면은 8분입니다. 놀랍죠? 엄청나게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28년 개통 예정인데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기다릴 수 있죠. 삼성역 8분이라면. 자, 그리고 지금 이 미미상 아파트가 13평서부터 23평까지 네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13평, 20평, 21평, 23평. 최근 들어서 현재 가격대를 봤습니다. 그래서 13평 아파트의 가격을 보니 5억 2천만 원입니다. 1월달 기준 5억 2천만 원이 되겠고요. 20평 같은 경우 금액이 조금 높아져서 6억 3,800 역시 1월달 거래가 된 거고, 얘보다 살짝 높은 21평형 같은 경우는 역시 1월달 거래에 6억 4,500에 거래가 됐습니다. 23평형은 작년 12월 달에 7억 1천 거래가 있긴 합니다만 요건 1층이니까 요걸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1층이 아니라 그러면은 작년 9월 달에 7억 5천 정도 거래된 모습이 가장 최근 거래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실질적인 정량적 재건축 분석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세대수가 네 가지 타입이 있다고 그랬고요. 이 네 가지 타입의 각각 세대수는 13평 500세대, 20평 1120, 1050, 1260에 총 3930세대입니다. 여기서 주택 공시 가격이 2023년도가 가장 최근 데이터죠. 현 제가 촬영하는 시점 기준으로. 그래서 24년도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은 공시 가격은 높아질 거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23년도에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 그런데 23년 데이터는 22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22년도에 가장 가격이 많이 빠졌죠. 그래서 지금 공시 가격이 굉장히 낮은 형태가 돼 있습니다. 이걸 감안하고 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23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보수적인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현재 낮은 가격이니까 그걸 감안하고 보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시 가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내 옆집과 윗집과 이게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평형대라도 동별, 향별, 층별 이런 거에 따라 틀려서 정확하게 그 평균 내지 다 좋다는 점이 평균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최대한 중간동, 중간층, 중간 라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뽑아봤을 때 이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3평은 3억 300, 20평은 3억 5천 900, 21평은 3억 6천 300, 23평은 4억 900 정도의 지금 공시가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게 그냥 감정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여기다가 보정률이라고 하는 배율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이 인근에 있는 걸 봤더니 한 1.5배, 6배 정도가 돼요. 그래서 1.5배 정도를 여기서 가중해줍니다. 그러면 공시가에다가 1.5배를 곱해주게 되는 거죠. 그게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권리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것들이 요 아래쪽에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 조금 전에 우리가 봤었던 최종 실거래가 금액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최종 실거래가 기준했을 때 예상되는 권리가액보다 높은 가격이 바로 프리미엄을 얘기할 수 있겠죠. 권리가액이 내가 한 4억 7천 정도 나왔는데 최종 실거래가는 최근에 5억 2천에 거래가 됐다. 그럼 이 5억 2천에 거래된 이 매물은 현 시점 프리미엄이 한 5천 정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따졌을 때 프리미엄이 13평은 5천, 20평은 8천, 21평 역시 8천 초반, 23평은 1억 1,600 정도가 됩니다. 근데 야 13평이 제일 싸고 23평이 제일 비싸니까 13평 사야지. 이렇게 결론이 벌써 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3평 아파트 내가 큰 평수 가고 싶으면 당연히 큰 걸 선택해야 되고, 이건 나중에 아주 큰 평수 뭐 펜트로도 갈 수 있고 그런 여지가 있지만 13평은 밀려서 가장 소형 평수밖에 못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 다양한 변수를 우리가 고려는 해야겠죠. 이건 단순화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 대지지분 보겠습니다. 대지지분이 13평은 12.61, 14.18, 14.56, 16.75 정도로 돼 있어서 전체 대지인의 평균은 15.38인데 요거는 상가를 포함한 거고요. 상가를 포함하지 않게 되면 한 14.9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그 대지지분은 한 15평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가정을 해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기부 체납을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임대 아파트의 비중도 넣어야 돼서 공공기여라는 걸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단지별로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좀 변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임대주택 비율 한 5에서 10%, 그리고 기부채납 비율 한 10에서 15% 이 정도 되는데, 저는 그걸 다 묶어가지고 일단은 기부채납 15% 정도 하는 걸로, 기부채납 10에서 12%, 임대주택 비율 한 7, 8% 넣게 되면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부채납의 비율을 15%로 하는 것을 공공기여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가 제외한 토지가 58,500평 정도 되는 그런 땅인데, 뭐 상가를 지금 논외로 하고 나서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채납 비중이 요만큼 빠져 8,700평 정도가 빠지면 체납 후에는 한
49,800평 정도가 남게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여기서 우리 아파트를 전부 다 33평으로 짓자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전 조합원이 33평 갔을 때 13평짜리는 20평을 더 얹어줘야 되는 거고 20평은 13평을 더 얹어줘야 되는 거고 제일 큰 23평도 33평 가려면 10평을 얹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토지가 사용될 만한 땅은 한 43,0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49,800에서 43,200을 조합원들이 다 쓰고 남은 땅이 6,500 정도인데 요걸 갖다가 아파트를 만들면 33평으로 아파트를 만들면 한 590세대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랬을 경우에 일반 분양 수익과 비용을 빼게 돼서 부족분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세대원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은 제 계산으로는 5억 8,800, 한 5억 9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33평 아파트 가려면은 한 6억 정도, 5억 9천 정도 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평균 분담금이고 작은 것들은 더 많이 내고 좀 큰 것들은 덜 내긴 하겠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치긴 하죠. 그죠? 자, 그래서 25평으로 한번 따져봤습니다. 25평으로 따져보게 되면은 다 하고 나서 남는 땅이 17,000평 정도가 되고요.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한 2,000여 세대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좀 뭐 여유 있게 잡은 거긴 한데. 자, 그랬을 때는 부담금이 얼마냐? 2억 2,300 정도가 됩니다. 자, 이 뜻은 우리 아파트를 헐고 아까 33평 갔을 때 5억 9천이 필요했지만 25평 갔을 경우에는 2억 2천만 내도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번에는 조합원의 33평 아파트를 다 받고 남은 것들을 25평형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비용 부담은 어쨌든 조합원이 33평 아파트 가는 것과 아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 그 정도가 된다라니까. 그러니까 30평대 아파트를 가려 그러면은 거의 6억 가까이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심 평형을 아마 25평을 놓고 분석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자, 그래서 재건축의 평형을 평균적으로 25평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계약 면적이라는 건 뭔지 아시나요? 전용 면적이라는 게 있고요. 25평 아파트의 전용 면적은 한 18평 됩니다. 소위 말하는 5구제곱이라고 하죠. 18평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공간, 방, 거실, 부엌, 화장실 이런 것들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공급 면적이라는 것은 공용 면적을 합쳐지는 건데 뭐 계단이라든가 뭐 엘리베이터라든가 복도라든가 이런 쪽이 이제 포함됐을 때 25평형이 됩니다. 근데 그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뭐 노인정도 있고요. 독서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주차장도 있고요. 커뮤니티 어떤 그 헬스장도 있고요. 뭐 요즘엔 스크린 골프도 많죠. 그런 것도 있고 등등등까지 하게 되면 그게 총 계약 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평 아파트의 계약 면적은 보통 1.6, 1.7배 정도 되는데 한 40평 정도로 잡아봤어요. 그러면은 요즘에 공사비가 무지막지 올라서 900만 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900만 원 갖고도 모자른 지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약간 틀리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여의도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이런 고급화된 지역에서는 이미 1000을 돌파하고 1100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보다 우린 좀 덜 짓고 싶다 하게 되면 약간 빠질 수는 있겠죠. 크게는 안 빠집니다. 공사비가 기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900만 원 정도의 공사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900만 원에서 계약 면적 40평을 곱하는 거예요. 이 재건축 평형 20 공급 면적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9436에서 3억 6천이 순수한 건축비가 나오는 거고요. 이 건축비 외에 이제 기타 다른 사업비가 또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공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조합도 운영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현금 청산자들 현금 청산도 좀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돈도 미리 땡겨와서 빌려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금융비용도 있을 것이고 그것도 엄청나게 정말 수백억 수천억 하죠. 뭐 그런 비용들 등등등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을 뭉쳐서 보통 한 순수 건축비에다가 한 1.4배 정도를 계산하게 되면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계산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25평 아파트를 한 채 짓는데 드는 비용이 5억 400만 원 정도가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면 33평 아파트는 거의 7억 가까이 원가가 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게 만약에 7억이라는 원가가 있다면 아까 아파트 6억 정도 됐었죠. 실거래가가. 그러면 6억에서 7억 더하면은 약 13억 정도가 되는데 이 완공 후에 13억 정도가 안 되는 지역에서는 이거 재건축 이제 못 하는 거죠. 내지는 이 금액이 더 떨어져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원가가 워낙에 높아졌기 때문에 지역적인 차등이 점점 심해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런 기본 상황에서 자, 13평형을 투자했다라고 했을 때 수익이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지 지분이 12.61 정도 갖고 있는 13평형 아파트가
기부 체납 15% 하니까 기부 체납을 여기서 15% 비중을 1.89인데 요거를 제외하겠죠. 그 다음에 조합 분양 지분이 뭐냐면 대략 아파트를 지을 때 필요한 대지 평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단순하게 33평 아파트면 용적률 한 300이니까 한 11평 정도 필요하다고 봤고요. 25평 아파트는 이제 용적률 300이니까 3으로 나누게 되면은 대충 한 8.3평 정도가 나옵니다. 요거를 단순하게 계산했다라는 거, 약간의 수치의 오차는 있을 수 있죠. 그 오차 범위 내에서 그 정도로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33평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은 12.61에서 기부 체납 지분 빼고요. 조합 분양 지분 빼게 되면 일반 기여 지분이 얼마 남냐? 2.39평이 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12.16이라는 종전 평가 금액을 제공하고 기부 체납할 거 하고 그 남은 것들 중에서 내가 내 집 짓는 거 짓고 나서 남은 게 이거란 말입니다. 그 남은 땅은 뭐 합니까? 당연히 일반 분양하는데 그 땅을 쓰여진 거죠. 그래서 내가 일반 분양분을 쓰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줬죠. 기여를 했죠. 그 기여분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 분양분에 대한 수익을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일반 분양가를 여기를 평당 제가 3,600 정도로 잡아봤어요. 그래서 25평 곱하기 3,600 하게 되니까 9억이 나오고요. 3,600 되겠죠, 이 동네? 그리고 순수 건축비는 여기서는 기타 사업비는 건 조합이 부담하는 거니까 순수 건축비는 3억 6천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9억에 파는 거를 원가가 3억 6천이니까 일반 분양 한 채씩 매도할 때마다 팔 때마다 조합은 5억 4천만 원의 수익이 생기죠. 그런데 이 5억 4천만 원의 수익이 땅으로 따지게 되면은 8평, 8.3평 정도가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한 평당 수익 금액은 6,48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6,480만 원에서 내가 기여한 금액이 2.39니까 요거를 곱해주게 되면은 일반 분양할 때의 기여 금액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1억 5,400만 원 정도의 어떻게 보면 수익을 제공했기 때문에 내 원가, 나는 이걸 아파트를 받을 때 5억 4,500만 원 정도가 내가 원래는 내 돈 내야 되는 건데 내가 일반 분양할 때 이만큼 도움 줬잖아. 그러니까 요만큼을 빼줍니다. 요거에서 요거를 제하게 되면은 조합원 분담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약 3억 5천 나오죠. 이 뜻은 뭐냐면 13평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25평 아파트로 내가 신청을 하고 분담금은 3억 5천 정도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13평 아파트가 5억 2천만 원이었잖아요. 최종 실거래가가. 그 다음에 3억 5천만 원 정도의 분담금을 납부를 하게 되면 약 8억 7천만 원 정도의 총 소요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이랬을 때 이게 나중에 8억 7천만 원이 그 이상의 아파트 가치가 있느냐 하면은 요 금액에도 구입해도 되는 거고 5억 2천이 난 완성되고도 8억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이 금액에 사면 안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현재 주변 시세가 얘보다 좀 떨어지는 것들도 한 8억 5천, 9억 정도는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문제는 없이 수익은 나긴 나는데 뭐 얼마가 날지는 최종 나중에 완성 후에 아파트 가격까지 봐야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완공 후의 시세를 평당 4,500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11억 2,500만 원 정도가 되죠. 그쵸? 자, 이 정도 5,000세대급이고 GTX가 있고 하면은 뭐 이 정도 가지 않겠습니까? 갈 것 같죠? 네. 그래서 이 정도 잡았을 때의 수익은 한 2억 5,500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20평형 투자를 해봤습니다. 똑같은 방식이니까 두 번 설명하진 않고 한번 쭉 볼게요. 대지 지분이 14.18이고 기부 체납하고 나서 남는 금액이 3.72평인데 역시 일반 분양 수익 5억 4천 중에서 일반 분양 평당 수익이 6,400이니까 여기서 요거 곱하게 되면은 기여금이 2억 4천만 원 정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얘보다 기여한 게 많죠. 그렇다 보니까 분담금이 줄어듭니다. 그랬을 때 얘는 총 부담액은 아까 6억 3,800이라는 현재 시세를 감안했을 때 요거 더하기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총 9억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러면 아까 13평 아파트보다 좀 더 들어갔죠? 얘는 8억 7천 정도 비용이 들어갔고 얘는 9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같은 평수로 가야 됐을 때는 지금 뭘 사야 된다? 13평형짜리 5억 2천짜리가 메이비 20평짜리 6억 3,800짜리보다 더 매력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건 단순하게 가정한 거니까 당연히 시장에서 많이 틀립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21평도 한번 볼게요. 얘는 일반 기여분이 4.05고 그래서 기여금이 좀 더 높습니다. 2억 6천이 돼서 분담금은 2억 4,100만 원이 되죠. 자, 그리고요. 제일 큰 평형이 23평형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일반 분양 기여금이 나왔을 때 분담금은 1억 2,100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를 다 계산을 해본 겁니다. 현재 시세와 분담금을 더했을 때 얘는
총 부담금이 8억 7천, 얘는 총 부담금이 9억, 얘는 총 부담금이 8억 8천 6백, 얘는 총 부담금이 8억 7천 100만 원이 해서 나중에 4,500만 원이 됐을 때의 가격을 비교했을 때 누가 가장 수익이 많이 남냐를 봤더니 1위가 13평형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23평형이고요. 그 다음에 21평형, 20평형 순서입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은 금액 자체가 큰 차이가 없어요. 얘는 2억 5,500, 얘는 2억 2,400, 2억 3,800, 2억 5,300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고 이게 현재 최종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시세에 따라서는 당연히 순위가 바뀌는 거가 순위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제가 33평 아파트도 좀 계산을 해봤는데요. 33평 아파트로 만약에 배정을 받는다. 그러고 싶죠? 그러고도 싶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평형별로 가격을 좀 봤더니 13평형은 약 7억 3천 정도를 내야지만 33평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20평은 6억 3천, 21평은 6억 700, 23평형은 4억 6천 5백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평과 21평의 물건이 나왔습니다. 20평은 지금 예를 들어 6억에 나왔어요. 근데 21평은 6억 5천에 나왔습니다. 어떤 걸 매입해야 될까? 계산이 안 된다면 6억에다가 실제로 분담금 6억 3천을 더하죠. 그럼 얘는 최종으로 12억 3천이라는 비용이 소요가 된 거고요. 21평형은 6억 5천에다가 6억 7백 정도, 6억 7백 정도를 더하는 거니까 얘는 12억 5천 7백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이게 유리한 겁니다. 근데 반면에 얘가 6억 2천이 되었다. 그러면 3천 빠져야 되니까 12억 2천 7백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조금 더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분담금을 가지고 현재 어떤 것을 매입하는지가 더 좋을지가 판단이 되죠. 다른 평형하고도 비교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23평형도 지금 30평대를 배정받으려면 4억 6,500, 그리고 다른 것들은 6억에서 7억 정도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33평 배정받는 게 좋으나 굉장히 부담스럽긴 하죠. 근데 왜 이렇게 높게 나왔냐? 용적률이 131%라면서 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현재 갖고 있는 평형대가 너무 작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어나는 용적 중에 상당 부분을 조합원이 가져가게 되면 거의 한 216에서 220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늘어나는 용적률이 솔직히 이 정도면 웬만하면 사업성 안 나온다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여지는 용적률 대비했을 때보다는 사업성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옆에 25평하고 분담금 부담을 해봤는데 13평형이 25평 갈 때는 3억 5천인데 33평 갈 때는 7억 3천, 20평 때는 2억 6천 내는 것을 30평 때 가려면 6억 3천. 그러니까 대략 이론 차액들이 어바웃하게 잡아도 한 3억 5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평 아파트와 33평 아파트가 있는데 요것도 20평 때 선택을 할지 33평 선택을 할지 조합원이 선택을 할 때는 요 정도의 분담금 차이가 있다는 걸 감안하고 최종 완공되는 게 요건 한 12억 정도 예상됩니다. 얘는 한 14억 정도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걸 매입하는 게 낫죠. 왜냐하면 투자 금액이 더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한 16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만큼을 더 내더라도 차익이 더 3억 5천보다 더 크다면 33평을 내가 그 조합원 분양을 하는 게 나은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가 개인마다 틀릴 테니까 생각하는 것들이 3억 5천 이상이 될 거라고 한다면 33평을 선택을 하시고 그 정도까지는 안 벌어질 것 같아요. 여기 25평이 됐을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25평을 조합원 신청하시는 게 맞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지금 분담금 여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평대 가는 것들은 거의 한 6, 7억 정도, 그러니까 제일 큰 평수가 5억 조금 안 들어가고 나머지 6, 7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 25평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는 아까 뭐 2억대가 좀 안 되는 것도 있었고 3억이 넘는 것도 있었고 평균적으로 2억 한 초중반 정도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금액과 그 평형대별로 최종적으로 완공될 만한 평형 25평이든 33평이든 거기를 배정받았을 때 그 최종 가치의 가격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분담금 제가 뽑아드린 거 있으니까 지금 가격과 분담금 합쳤을 때 최종적인 완공 후의 가격을 예측해 보시고 그거보다 높다, 분담금이 좀 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구입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나 그거 이상은 가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구입하는 건데 얼마가 될지는 사실 이건 예측의 범위이기 때문에 다 생각이 틀리실 수 있죠. 근데 저는 지금 4,500만 원 잡아봤죠. 이 정도는 뭐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 시세로도 충분히 수익은 낼 수 있다. 어떤 평형이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월계동 미미삼 아파트를 수익 분석해봤는데 제가 지역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런 재건축 아파트 좀 관심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역시나 추가 분담금을 한번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관리처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간단하죠. 조합원 분양가 나오고 권리가액 나오게 되면 뭐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데 초기 단계에 우리가 투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랬을 때는 과연 분담금이 얼마 나와요? 물어보시는데 이걸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워낙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대충 한 3억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좀 정량적인 평가를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습득하게 되시면은 와 이런 거 하나로 이거 대신 요거 삼으로써 몇 천만 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조금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런 재건축 단지에 대한 분석을 좀 여러 번 해드릴 테니까 한번 영상 잘 보시고 참고하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